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학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에서 이제 웹 스크래핑에 해당하는 파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두 가지의 예시가 아카이브라는 논문이 이제 그 여러 논문들이 등록되는 사이트에서 논문 정보들을 이제 취합하는 방식, 그리고 취합하는 방법, 그리고 IMDb라는 사이트에서 영화에 대한 정보와 해당 영화에 대한 댓글들을 이제 그 리뷰들을 수집하는 것을 연습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한글 데이터셋, 한글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혹시 여러분들도 뭐 휴대폰 같은 거 살 때 여기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뽐뿌라는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포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험 포럼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글들을 한번 수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링크를 따라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사이트들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링크들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제목들을 클릭을 해서 저기 이 안에서 이만큼의 이 본문들하고 이 제목하고 등록일 이런 이제 몇 가지의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 정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수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페이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본 수업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10페이지까지만 한번 데이터를 수집하는 내용을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해당하는 웹사이트의 HTML URL의 구조, 각각의 이 게시판의 게시물들의 URL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해서 역시 또 메모장을 하나 켜서 이런 거 안 해도 나중에는 금방 눈으로 보고 하겠지만 지금은 처음이니까 연습 과정에서 해볼게요. 이게 뽐뿌라는 사이트의 보험 포럼의 첫 번째 페이지의 URL입니다. 그럼 이거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쓰고요. 이 부분 좀 크게 써볼게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해당하는 URL을 가지고 오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해당하는 URL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딱 보면 어디가 변하는지 금방 보이죠. 이제 pomp.co.kr 하고 슬래시하고 z보드 어쩌고 저쩌고 쭉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똑같은데 중간에 이 페이지는 1, 페이지는 2, 페이지는 3 이 부분만 달라요. 그렇지 확인되셨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 스텝은 URL의 스트럭처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봤더니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바뀌더라. 그러면 각각의 요 URL을 1부터 10까지 페이지를 1부터 10까지 바꿔가면서 해당하는 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게시글들의 URL을 이제 찾아내서 그 게시글에 방문을 해서 해당하는 그 내용들, 필요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오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같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하나씩 진행을 해 볼게요. 우선은 해당하는 그 스크립트는 6-4의 웹 스크래핑 언더바 오픈 포럼이라고 되어 있는 R 파일이고요. 이 부분을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글이라는 게 실제로 컴퓨터는 이진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정보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그 규약이 있어요. 규칙들이 있어서 시스템마다 그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이진법 체계가 다른데 그걸 이제 인코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쭉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한 가지 해야 될게요. 44번째 라인에 여기에 있는 그 패턴은 해가지고 원래 의도는 한글로 등록일인데 뭔가 이상하게 깨져 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아마도 이러한 시스템에서 뭐 이렇게 전혀 볼 수 없는 이상한 이
이 한글도 아니면서 한자도 아니면서 막 엉망진창인 이렇게 단어들로 보이면 당황하지 말고요. 이걸 같이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유닉스나 리눅스 또는 맥에서 사용하는 인코딩 계열이 다른데 가장 그 유니버셜한 글로벌한 인코딩은 사실은 UTF-8이라는 인코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맥을 쓰는 학생들은 아마 안 깨졌을 수도 있는데 디폴트로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도 지금 여기에 있는 글자가 전부 깨져 보일 겁니다. 자, 위쪽에 보면 RStudio에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죠. 거기서 위에서 네 번째를 보면 Reopen with Encoding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인코딩 계열이 있는데 지금 시스템 디폴트로 제 랩탑도 윈도우가 이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CP949라는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데 웹페이지는 보통은 대부분 UTF-8로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UTF-8이라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누르고 OK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등록일이 바뀔 겁니다. 혹시나 안 바뀌는 학생들은 이거를 직접 UTF-8 옵션에서 등록일이라고 이렇게 쳐주세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글이 깨지지 않았는지 한번 보고요. 그런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볼게요. 7번째 라인부터 10번째 라인까지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들이니까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URL이 여기까지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페이지는 하고 다시 한번 보면 이걸 비교를 해보면 페이지는 해서 여기까지 똑같고요. 여기에 있는 숫자만 바뀌어요. 숫자 바뀐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도 똑같죠. AND 한 다음에 div 페이지는 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 앞에 있는 것까지에 대한 URL만 우선 URL이라는 문자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집하고 싶은 데이터셋이 들어갈 데이터 프레임을 14번째 라인에서 13번째 라인 아직 실행하지 마세요. pomp underbar insurance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post는 1, 다시 말하면 포스팅 게시글의 일련 번호 인덱스를 1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i는 1부터 10까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첫 페이지서부터 10페이지까지를 순차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포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try catch가 지금 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try catch에 대해서 뒤쪽에 보면 에러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데 각각의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포스트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뭐냐면요, 컨버전, 다시 말하면 한글 언어가 혹시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UTF-8로 컨버전이 안 되면 이거는 invalid 컨버전이다. 다시 말하면 적절하지 않은 컨버전이니까 해당하는 포스트 또는 해당하는 페이지에 대해서는 그냥 스킵하겠다. 그러니까 중간에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try catch를 사용을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연결지어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페이지나 또는 특정한 게시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코딩 스킴과 맞지 않는다면 굳이 억지로 그것을 수집하지 말고 그거를 제외하고 수집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실행하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 15번째 라인까지만 실행을 한 겁니다. i에다가 이제 1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라는 뜻이죠. 그러면 22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요, 22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 해당하는 부분을 보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템프 URL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쭉 해서 인슈런스까지 하고 페이지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붙어서 div 페이지가 13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까지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죠. 다시 한번 첫 번째 페이지로 들어가서 F11을 눌러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소스 코드를 옆에 띄워 놓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게시글들의 URL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클릭을 하면 위에 있는 링크가 아까는 div 페이지는 13까지만 했었는데 뒤에 and 넘버는 91124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을, 그러니까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게시글 하면은 똑같이 넘버는 91123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보면 넘버는 91122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바뀌는 URL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지금 현재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드는 기준으로서는 91124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이제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위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언제 이 실습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해보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서 검사를 눌러보면 유병자 실비 문의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위쪽에 A 노드가 있고 href라는 이제 하이퍼레퍼런스가 들어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위쪽으로 쭉 찾아가다 보면 어디까지, 사실은 이거는 여러 번을 한 다음에 그 찾아내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필요 없는 URL을 빼려고 하면 해당하는 그 우리가 이제 필요한 URL, 다시 말하면 각각의 페이지에 해당하는 URL만을 따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tr align center고 클래스는 list 1이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한번 잘 봐주세요. 첫 번째 그 게시글은 tr 클래스가 list 1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두 번째 그 게시글에 대해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임플란트 보험 문의드려요 해가지고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의 위로 올라갔을 때 tr 클래스는 해가지고 리스트가 이번에는 리스트 0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몇 가지를 확인을 더 해볼게요. 세 번째 게시글에 대해서 검사를 눌러보면 중고자동차 보험 질문들입니다 해서 위에 올라갔을 때 tr 클래스는 또 리스트 1이에요. 네 번째 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검사를 해보면 의료 실비 가입 문의드립니다 해서 위쪽으로 쭉 올라갔을 때 tr 노드의 클래스가 리스트 1이에요. 사실 이 지금 현재 게시글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냐면, 지금 위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위쪽에서부터 홀수 번째 해당하는, 그러니까 하나 건너 하나씩 어떤 거는 tr 클래스가 리스트 1에 저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거는 tr 클래스 리스트 0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22번째부터 라인이 보면, 우선 우리는 22번째 템프 URL은 아까 만들었고요. 보시면 템프 리스트 0와 템프 리스트 1을 지금 다르게 만들었죠. 왜냐면 하나 건너 하나씩 리스트 0라는 tr 클래스에 저장되어 있거나 리스트 1이라는 tr 클래스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템프 URL에 대해서 read HTML을 통해서 이 부분만 한번 따와 볼까요? HTML 노드를 읽어라. 그런데 그 노드는 tr로 시작하는 클래스 그 노드이면서 클래스가 리스트 0다. 여기까지만 따서 콘솔장에다 한번 붙여보면 해당하는 이 tr 클래스는 리스트 0인 것들이 다 이제 추출이 됐어요. 총 15개가 지금 추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A로 시작하는 노드만을 이렇게 따보면 이제 해당하는 노드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실제로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하이퍼 레퍼런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을 따오면 23번째 라인이 temp underbar list 0 하면은 view.php는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어서 해당하는 15개의 게시글의 주소가 이제 찾아지는 것이고요. 24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temp underbar list 1 하면은 이제 게시글의 그 부분들이 찾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한 페이지에는 다시 한번 가보면 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보면 이 페이지에는 총 30개의 게시글이 있는데 그 게시글 중에서 15개는 리스트 제로에 들어가 있고 15개는 리스트 1이라는 클래스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따로따로 추출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추출을 한 뒤에 지금 URL을 보시면 view.php 물음표 해가지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www.pomp.co.kr zboard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왜냐하면 다시 한번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템플 리스트를 통해서 찾아낸 거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 view.php 이후 부분만 지금 우리가 찾아낸 것이고요. 이전 부분은 항상 동일하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해당하는 내용들, 같은 부분, 동일한 내용들을 이제 페이스트를 통해서 잡아주는 것이죠. 추가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추가를 두 가지에 다 해서 해놓고 전체 리스트를 템퍼 언더바 리스트 제로와 템퍼 언더바 리스트 1을 이제 병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템플 리스트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첫 번째 페이지, 보험 포럼의 첫 번째 페이지에 30개의 게시글들에 대한 URL이 이렇게 이제 확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콘솔 창을 지우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게시글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j는 1이라는 값을 또 첫 번째 게시글이니까 우선 임의로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31번째 라인은 몇 번째 페이지에 몇 번째 포스트를 프로세싱 하고 있다라는 것을 콘솔 창에다가 찍어주는 역할, 프린트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34페이지를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리스트에 대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읽어오는 겁니다. 34번째 라인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템프 리스트 1에 대해서 요 페이지니까 요 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임플란트 보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올 거냐면, 이거는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그 예시이기 때문에 만들었던 예시이기 때문에 좀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뭘 갖고 오냐면 각각의 타이틀, 그리고 게시 날짜, 그리고 컨텐츠, 다시 말하면 본문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제 살펴보자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타이틀이 임플란트 보험 문의드려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검사를 클릭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이 폰트 클래스에 이 세모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임플란트 보험 문의 드려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HTML 노드에서 폰트로 시작하는 노드였어요. 다시 한번 가보자면 폰트로 시작하는 노드였으면서 클래스가 view underbar title 2예요. 그러면 스크립트로 들어가면 템프 패러그래프, 우리가 읽었던 패러그래프에서 HTML 노드를 찾아라. 그 노드를 어떻게 찾느냐면 폰트라는 이 노드에 클래스가 view underbar title 2라는 걸 찾아서 거기에서부터 텍스트만 읽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명령어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repair underbar encoding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인코딩이 뭔지를 잘 모를 때 가장 적합한 인코딩 방식으로 취합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변환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변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try catch 문이 있으니까 에러를 뱉어내면서 템프 타이틀에다가는 그냥 널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직접 같이 한번 이 37번째부터 39번째 라인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빨간색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스트 게스에서 이거는 UTF-8 인코딩일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게 100% 확신하다. 그러니까 UTF-8 인코딩으로 가정을 하고 한글을 이제 끌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글을 수집을 해오는 거죠. 다른 인코딩을 지정을 해버리면 한글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웹페이지에서는 한글을 봤는데 데이터가 저장이 됐을 때는 이상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걸로 저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템프 타이틀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임플란트 보험 문의드려요 해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요. 이게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오는, 제목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날짜, 게시일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에는 이 등록일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마우스 커서를 놓고 검사를 하면 여기 있는 등록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등록일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요 첫 번째 등록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요 뷰 타이틀 위에 요 TD 클래스 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번 가볼게요. 우선 템프 패러그래프에서부터 TD 클래스의 TD의 노드에 TD로 시작한 노드에 한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까지만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해보면 인코딩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이 빠졌구나. 이거는 실수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HTML 텍스트까지를 가지고 와볼게요. 실제로 텍스트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내용은 뭔가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제목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요거만 필요한 거예요. 요 부분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잘라오기 위해서 아까 보는 것처럼 이것도 초반에 극초반에 그 익스프레션 그 텍스트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있는 그 패턴 등록일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찾아와요. 우선은 템프 데이트는 43번째를 실행을 해보면 이제 템프 데이트를 쳐보면 여기만 이제 나오겠죠.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요 파트만 한번 해볼게요. 요 파트를 이렇게 보면 등록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건데 250번째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아까 라인이란다. 250번째 항목,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첫 번째를 이제 인덱스 1이라고 놓고요. 여기를 인덱스 2라고 놓고 여기 란을 인덱스 3이라고 놓으면 쭉 해가지고 등록일의 등자 첫 번째 글자가 시작하는 위치가 250이에요. 그리고 글자 수가 3글자이기 때문에 랭스가 3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스타트 인덱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찾아보면 데이트의 스타트 인덱스는 이제 250이 되겠죠. 그러면 250부터 해가지고 등록일 땡땡 해가지고 한 칸 띄고 네 자릿수의 연도 하이픈하고 두 자릿수의 월 하이픈하고 두 자릿수의 일 한 칸 띄고 두 자릿수의 시각 그 다음에 땡땡 콜론 치고 두 자릿수의 분까지 규칙이 명확하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스트링을 सब스트링을 하면 되겠죠.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스타트 인덱스 플러스 5. 왜냐면 여기가 등자가 이제 스타트 인덱스니까 등록일 콜론 하고 한 칸 띄는 것까지를 빼버리면은 5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체 길이를 다 계산하는 데 있어서 14번째까지 여기서는 이제 데이트 그러니까 날짜까지만 저장을 하는 거니까 11월 6일에 이 6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스타트 인덱스 플러스 14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45번째 라인만 실행을 해보면 템프 언더바 데이트는 2020년 11월 6일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본문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도 검사를 눌러보면 여기 있는 87년생이고요. 25대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바로 위에 TD라는 이제 노드이면서 클래스가 보드 컨텐츠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로 올라가 보면 본문만 가지고 오면 td.board 컨텐츠에서 텍스트만 가지고 오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50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50번째 라인 실행, 경고 메시지들은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템프 언더바 컨텐츠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87년생이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런 줄바꿈 개행 문자라든지 또는 이제 앞뒤로 뭔가 그 스페이스가 많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우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문장 펑츄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 서브스티션에서 펑츄에이션이라는 거는 마침표라든지 뭐 물음표 이런 것들도 전부 그냥 한 칸 공백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1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 템프 언더바 컨텐츠를 실행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이라든지 점점점 없어진 거 한 칸씩 다 띄어는 그 공백으로 바뀐 거 보이시고요. 물음표 없어진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우선 문장 부호를 지웠어요. 우리는 이제 그 텍스트만 필요하니까.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전부 한 칸 띄우는 걸로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52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 템프 언더바 컨텐츠는 아까 보면 이 슬래시 n이라는 게 그냥 한 칸 띄어진 걸로 공백으로 엉망이에요 뒤에 n 계획 문자도 그냥 한 칸 공백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부 필요 없는 부분들을 공백으로 치환을 했더니 공백이 3줄 이상, 3칸 이상 있는 거, 뭐 2칸 있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칸 이상의 여러 공백들은 전부 하나의 공백으로 바꿔라 라는 53번째 라인을 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템프 컨텐츠를 보면 이제 필요한 내용들, 다시 말하면 여러 공백들, 여러 칸의 공백들은 한 칸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글로 문장들, 하나 일련의 컨텐츠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데 혹시나 마지막 게 이제 그 뒷단 양 끝단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스트링 트림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데이터셋이 있을 때 컨텐츠에 대해서 양극단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트리밍을 통해서 잘라내라. 이게 54번째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사실은 변화가 없겠지만 첫 번째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잘라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경우를 다 한 거예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같이 한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12번째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68번째 라인까지를 전부 컨트롤 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뭐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skip the post라고 명령어가 나오는 그 아웃풋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해당하는 포스트를 제외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코딩이 좀 이렇게 불안정하거나 컨버전이 안 됐기 때문에. 컨버전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best guess라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skip the post 나오죠. 이거는 해당하는 그 포스트들, 다시 말하면 게시글들이 아마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인코딩의 문제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총 10페이지의 웹페이지에서 페이지당 30개씩 300개의 게시글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대략 51초 정도가 걸렸어요.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은 뭐냐면 여기 펌프 인슈런스라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첫 번째 행에는 그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행에는 첫 번째 열에는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열에는 그 글을 게시한 날짜가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열에는 해당하는 게시글의 실제 컨텐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10페이지에서 페이지당 30개의 게시글이면 300개가 수집이 돼야 되는데 이거 여기 보시면 286개의
관측치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286개밖에 없어요. 14개가 수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 위쪽으로 쭉 가보면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9번째 페이지에 25번째 포스트를 보면 얘는 인코딩, 언어 인코딩에 대한 컨버전이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수집을 하지 않고 패스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300건 중에 지금 14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존재할 때 그걸 무작정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전체 관점에서는 그 데이터를 수집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크립트를 구성을 하되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 정보들은 스킵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취합하는 방식,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렇게 71번째 라인을 통해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pomp underbar insurance라는 이제 CVS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해당하는 파일 클릭을 해보면 각각의 행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내용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웹 스크래핑에 대한 모든 강의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다는 가정하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피컬하게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